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네, 지난 시간의 끝으로 드디어 교육 행정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큰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부터 해나갈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결국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 그 동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적인 학자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 대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일단 메슬로우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메슬로우가 주장한 이 욕구 위계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1차원적인 어떤 특징과 정의,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메슬로우가 가지고 주장하였던 욕구 위계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크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장 욕구와 결핍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강의를 계기로는 이 성장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결핍 욕구는 네 가지로 돼 있어서 총 7가지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층위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층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세 가지의 연관성을 이루어서 성장 욕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종류의 욕구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결핍 욕구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성장 욕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메슬로우 욕구 위계설이 교육적 시사점, 가지는 교육적 시사점, 이게 어떻게 교육학 시험 문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냐, 그 부분은 교사의 역할과 인간 중심의 경영,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방안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메슬로우에 대한 것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채널을 조금씩 운영해 나가볼까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한번 채널을 운영해 나가볼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다 큰 구체적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교육학 영상을 찍지만 제가 보다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고자 할 때는 더 큰 장비와 어떤 것들이 필요가 하면 되었거니,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어떤 교육학의 강좌를 찍기 위해서는 보다 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제가 제 부담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제 강의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강의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질 좋은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교육하게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건 뭐냐면 메슬로우 욕구 위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슬로우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고 혼자 동네에 자라면서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었죠. 유일한 흑인 학생과 같은 유년기를 보내면서 주로 외톨이가 됐고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유년기의 환경은 메슬로우가 하여금 자신이 내면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학습 습관을 가지게 했고, 이 습관은 메슬로우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 전인적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즉 어렸을 때 뭔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러시아 이민자였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환경에서 차별적 시선을 받으면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이 환경이 지금의 메슬로우를 만들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메슬로우는 법대 입학을 했지만 이게 맞지 않아서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꿨고요. 심리학 그 전공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다이크 그 교육 심리 부분에서 나오죠. 행동주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지주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썬다이크라는 학자, 혹은 아들러, 이게 심리 이론에서 나오죠. 아들러 행동 양식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물론 얘기해드리고 싶으면 더 얘기가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즉 귀를 기울였고 자기 내면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간은 보통 긍정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세워서 인간의 잠재성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얼만큼 더 가능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냐 여기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탐색한 거예요. 모두가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메슬로우는 연구를 했던 거죠. 메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 욕구에 따라 동기화되고 그 욕구는 위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간의 잠재성을 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인간의 잠재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탐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가 바로 잠재성인 자아 실현의 욕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위 욕구들이 만족되어야만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보다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계를 이루고 있는 하위 욕구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본 게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입니다. 100%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완에 점점 이 메슬로우 욕구 이론이 보완되면서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 인간 동기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욕구, 행동, 동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기화되며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는 건 행동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물을 마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했냐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 거겠죠. 즉 목이 마른다는 하는 생리적 욕구가 발생하니까 제가 냉장고에 꺼내서 물을 마신 거예요. 혹은 제가 너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잠을 자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피곤하다는 것, 그 피곤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간의 행동은 어떤 욕구를 바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리적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행동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깊게 보셔야 될 용어가 뭐냐면 바로 행동 수준이에요. 즉 욕구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는 생리적 부분의 행동 수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물을 마신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거는 이 욕구에 관련돼서만 발생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잠도 다 자고 우리가 물도 다 마셨게 돼서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발생할 수 있냐면 친구랑 같이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친구랑 놀고 싶어 하는 욕구도 나의 생리적 욕구가 일단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 친구를 만나고 싶어 이런 거죠. 소속감의 욕구. 나는 어딘가 소속되고 싶고 뭔가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거고 소속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것을 하기 위한 행동 수준과 이렇게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 수준은 다르다.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 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메슬로우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성장 욕구와 크게 결핍 욕구로 나눠져 있고 이 결핍 욕구는 다시 가장 그 하위 개념의 생리, 안전, 사회, 존경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 심, 탐구적 욕구로 되어 있다. 이거는 위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 세 개는 과연 위계를 이루고 있냐?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 욕구는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을 이루면서 성장 욕구를 만들고 있고 결핍 욕구는 각각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결핍 욕구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구체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